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굿모닝 일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한국은행이 재미있는 지수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경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인데요. 한 주 동안 언론이 내보낸 경제 상황 기사를 긍정과 부정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집계해서 지수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주간 뉴스 심리 지수를 현재 연초부터 내부적으로 매주 산출해서 정확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체로 잘 맞고 있다고 합니다. 신뢰성이 확인되면 통계청에 공식 통계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수화가 될지 안 될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연초부터 테스트해봤더니 현재까지 잘 맞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매일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흐름을 쫓아가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분명 좋은 투자 포인트와 전략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이틀째 동반으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다우 지수는 1.35%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28,308.4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6% 오른 11,379.72포인트에 또 S&P 500 지수도 1%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3,431.28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이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전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약 3만 4천여 명을 기록하면서 4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약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백신과 치료제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어제 미국 FDA는 혈장 치료제의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혈장 치료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을 35% 떨어뜨린다면서 대단한 날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 이르면 9월 말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이 현재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최근 가장 미중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틱톡에 대해서는 이 틱톡 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미국 내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이는 위헌이라며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를 했다고 하고요. 반면 위챗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애플 등 주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위챗을 보유한 텐센트와의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안심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1.71% 오르면서 6,104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독일 증시는 2% 이상까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13,066.54포인트에 또 프랑스 증시 역시 2% 이상 오르면서 5,007.89포인트에서 거래가를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시장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열대성 폭풍 우려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내 원유 생산시설이 타격을 받으면서 생산 차질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WTI는 0.7% 오르면서 42.62달러로 장을 마감했고요. 또 간밤 금값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약 한 달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간밤 0.4% 하락한 1,939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했고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2.8원 상승하면서 1,189.1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모처럼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와 방향을 같이 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좀 둔화된 데다가 여기에 치료제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점, 이런 점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또 백신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3대 주요 지수는 1% 내외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이날은 장 막판에 급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도 그동안 다소 소외돼 있었던 다우 지수가 1.4%가량 올라 주요 지수 중 가장 상승폭이 컸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이날의 가장 큰 뉴스는 다름 아닌 코로나19의 치료제 및 백신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주말 새 백신과 치료제 관련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전날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플라즈마 치료를 긴급 승인했는데요.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백신 후보 물질에도 이 종전의 플라즈마 치료와 같은 긴급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약 2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하루였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환영한다는 이 플라즈마 치료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매우 낮다고 경고했고요. 의학 전문가들 역시 잠재적인 혈장 치료가 이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의문점은 남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FDA가 이 치료에 대한 승인을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공화당 전당대회 하루 전에 긴급하게 승인을 하면서 다분히 정치적인 액션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날 시장에서는 수환주와 또 성장주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날은 헬스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에너지와 금융주가 각각 2.8%, 2.3% 올라 나란히 최대 상승 업종 2위를 기록했고요. 산업과 소재, 또 커뮤니케이션, 내구 소비재도 일제히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 소식에 항공주들이 한껏 날아올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또 델타 항공이 일제히 9에서 10%가량 급등세를 기록했고 항공주들을 담고 있는 US 글로벌 제트 ETF 역시 5.6% 급등했습니다. 크루즈들 역시 같은 이유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로얄 캐리비안 그룹이 4.7%, 노르웨이 크루즈라인이 7.6% 각각 올랐고요. 기술주들 역시 이날은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애플은 오늘도 1.2%가량 올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요. 트위터도 2.8% 올라 2019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페이스북과 알파벳 또 아마존 등도 일제히 1% 내외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신속 승인 가능성 소식에 1.9%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치료 관련한 소식에 항공주와 또 크루즈주들이 일제히 급등한 모습 눈에 띄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의 지수는, 양대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 중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과거의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좋은 모습은 대부분의 업종이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오전 중에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전환되기도 했는데 이 이유는 테슬라를 위주로 너무나 빠른 급등을 했던 종목들의 조정, 테슬라의 마이너스 주가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백신 가능성 기대와 이어지는 경제 지표의 호조 부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 추세는 계속적으로 상승 기조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 성장주 위주의 시장의 투자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 이외의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유가의 상승과 함께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강세 흐름이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한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보면 한국 증시가 미리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을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는 70%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저점 대비해서 10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표 지수들보다도 더 큰 폭의 상승, 특히 코스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주로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했던 기간이고요. 코스피를 보면 7.6% 정도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은 9.5% 고점 대비 저점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급격한 급증이 일어나면서의 조정이었지만 그래도 바닥을 다지면서 어저께 한국 증시가 양쪽 코스피, 코스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특히 코스닥의 반등이 2.5% 수준이면서 고무적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고 여기에 한국 증시는 조정을 받아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상승 탄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요한 부분은 물론 코로나19의 확진이 늘어나면서 어떤 전체적인 내수 시장의 효과는 좀 더디어질 수 있으나 수출 관련된 부분 쪽에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관련주들, 성장주들에 대한 추세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련 성장주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그 이외에 대체 에너지 등등의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 그러면 우리 경제 또 우리 증시에도 아마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살펴보고요. 또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혈장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백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네, 백신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코로나 백신은 없어요. 아직 백신 안 나온 상태인데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혈장 치료제에서 이제 미국 FDA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대선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관련된 아마 모든 대안은 다 쏟아부을 가능성이 크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코로나에 관한 백신이나 여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그 지난주 주말에 지난주 주말에 나왔었던 이 혈장 치료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추후에 봤을 때도 이 혈장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치료제와 관련된
관련된 모든 부분은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얘기했지만 연내에 계속해서 치료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 지원과 승인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혈장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받으면서 이거에 대한 상용화가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그 전에 어떤 그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올랐었던 상승폭에 비하면 크게 미치지 못했거든요. 뭐 한마디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전에 치료제 관련주에 의한 어떤 주가 상승은 아니더라도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치료제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이제 코로나 완치자의 혈액에서 이 단백질을 면역이 있는 단백질을 추출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 코로나의 그 확진자한테 투입하면서 이 고통을 좀 완화하는 부분이 바로 혈장 치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녹십자와 뭐 다른 여러 가지 관련주도, 특히 이제 어떤 개발하는 것보다도 이 개발하는 어떤 기술의 특허권을 갖고 있거나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시노펙스와 그리고 에스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향후에 봤을 때도 어제의 상승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담에 있어서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부담이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혈장 치료제가 크게 어떤 치료제에서 특별하게 효능이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이 혈장 치료제가 과연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어떤 백신으로 개발될 수 있냐라고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이 백신에 대한, 제가 타이틀을 백신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백신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제 아침에 나온 소식이죠. 미국 식품의약국이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했다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어제 우리 장에서도 이 혈장 치료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 상승세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연내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용화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이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섹터는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하락 예상 섹터는 방산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어떤 또 의미인가요? 네, 뭐 역시 그 지난주에 그 위임 통치, 뭐 김여정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위임에 대한 얘기 나오지면서 금요일날 방산주들이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었거든요. 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주 대부분의 상승세를 반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 금요일날 글로벌 시장 봤을 때도 이 북한의 어떤 위임 통치에 대한 악재가 글로벌 시장에 반영이 거의 안 됐어요. 반영이 지금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제도 이런 그 방산주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쏟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이제 뭐 방산주들에 대한 그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상승 모멘텀으로 갈 만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은 역시 뭐 코로나 역시 그리고 뭐 경제에 대한 부분, 또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북한 쪽에서의 리스크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에 반영되는 상황이 좀 미미하게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봤을 때도
어떤 이제 북한 쪽 리스크는 예측을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뭐 이걸 예측하면서 방산주들에 대한 투자 부분을 투자를 하는 부분은 자제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리스크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모든 종목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멘텀이 있었을 때 주가가 랠리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 모멘텀이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산 위임 통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이 모멘텀이 크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었던 뭐 스페코나 뭐 퍼스트, 휴니드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자제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금융시장에서는 분명히 이런 그 방산주, 북한 쪽 리스크는 반드시 염두에 두고 주가에 접근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호재로 생각하면서 시장에서의 반응을 액션을 취하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의 권력 구조에 변화가 있는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얘기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뭐 방산주 그리고 남북 경협주 여러 가지 북한 쪽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종목들을 바라보는 부분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코로나 말씀드렸듯이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주 북한의 국정운영 변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방산주가 마침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다시 급락하는 모습,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 역시 방산주의 모멘텀이 아직 크지 않다. 그리고 시장에서 방산주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공략 종목이 뭔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혈장치료제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녹십자를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사실 녹십자 같은 경우에 뭐 2분기 실적은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이 3분기에 대한 실적은 2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뭐 이 부분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7월 중순 같은 게 15만 7천 원던 주가가 지금 27만 9천 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녹십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56억으로 작년 대비 20% 정도 뭐 감소를 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그 지금 현재 3분기 때 같은 경우가 녹십자의 전형적인 어떤 독감 백신에 대한 성수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뭐 혈액제제나 여러 가지 뭐 코로나19 관련된 뭐 치료제가 실제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녹십자가 이 코로나로 인한 치료제로 이제 실적을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4분기나 아니면 내년으로 가야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독감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현재 뭐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쓰이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와 관련된 매출이 없다는 부분은 치료제로서 정확히 지금 매출이 잡히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완화제에 대한 완화제에 대한 독감 치료제에 대한 수익은 계속 나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헌터 증후군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헌터라제가 중국 쪽에서 승인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시판 허가 획득을 좀 원래 기대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투자 심리 또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안 좋더라도 투자 심리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지만 이게 연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 이 시판 허가에 대한 부분에 획득하게 된다면 내년 초에 헌터라제에 대한 이 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녹십자에 대한 그 3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은 올해 2분기 대비해서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서두 말씀드렸던 혈증치료제의 효능까지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우선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실적 부분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혈장치료제 관련주와 여러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이 녹십자를 최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제 종가가 27만 9천 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플러스 한 10% 정도로 해서 목표 주가는 3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분기 실적은 좀 아쉬웠지만 3분기 실적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녹십자. 현재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녹십자. 그래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실적 개선을 또 기대해보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공략주였고요. 자, 상승 예상 섹터는 혈장 치료제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하락 예상 섹터는 방산주였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미국 FDA가 긴급 승인한 혈장 치료와 관련해서 시장에 관심이 큰데 이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말레이시아 화학업체인 페트로나스 케미칼 그룹과 함께 유망 기초 소재인 NB 라텍스 합작 공장을 설립합니다. 2021년 공장 건설을 시작하고 2023년에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NB 라텍스는 합성 고무 소재로 니트릴 장갑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원료고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니트릴 장갑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라는 설명이고요. 업계에 따르면 이 니트릴 장갑의 수요는 연평균 10% 이상씩 고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7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체 라텍스 장갑 시장의 70%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LG화학은 2023년부터 약 20만 톤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LNG로 추진이 가능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어제 싱가포르 EPS사가 발주한 14,800TEU급 컨테이너선의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 15일 인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2018년 4월 수주받은 선박 6척을 2022년 3분기까지 모두 인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 인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중국 조선사가 현대중공업보다 7개월 먼저 이 세계 최초 컨테이너선을 수주했지만 아직 인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수주는 중국이 먼저였지만 인도는 현대중공업이 더 빨랐다는 겁니다. LNG 선박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LNG 추진선 44척을 수주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쌓은 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주가 흐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한화종합화학이 내년 IPO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종합화학은 어제 외국계 증권사 등에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에 상장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트럭 업체인 니콜라의 나스닥 상장으로 지분 가치가 약 20배가량 증가한 점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니콜라와의 협업 가능성도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 기업 가치는 4조에서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내년에 주목받는 IPO 기대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상반기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손보사들의 단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생보사들의 순이익은 2.6%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손보사 호실적의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의 운행과 사고가 감소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고 하고요. 반대로 생보사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보증 준비금이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7, 8월 장마 피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서 향후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미 FDA 코로나19 혈장 치료 긴급 승인, 트럼프 대단한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를 긴급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을 자청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대단한 날이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재선 성공을 위해 백신 및 치료제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이날 발표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미국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됐다는 그런 근거로 이제 FDA가 이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한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러면서 어제 우리 장에서도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 혈장 치료와 관련한 긴급 승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이 치료 관련해서 현황이 어떤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팩트 위주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없습니다. 네.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서 의사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생각으로 이런저런 치료를 동시에 하고 있죠. 혈장 치료란 게 새로운 기법은 아닙니다. 워낙 그 혈장 치료란 게 완치된 환자에 피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완치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백혈구, 적혈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백혈구라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된 것들을 추출을 해서 네. 위급한 환자한테 투여를 하는 방식이에요. 용병이네요, 용병. 용병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렇게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네. 이 혈장 치료라는 게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승인된 바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쓰고 있어요. 네. 혈장 치료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약 한 30% 정도 환자의 입원 기간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대단한 치료제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위중한 환자 위주로 이런 혈장 치료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혈장 치료라는 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위급한 환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쓰였었던 그러한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FDA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고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이게 경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위중한 환자에 한해서만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어찌됐든 치료제의 작은 틈이나마 현재 지금 열렸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혈장 치료가 조금 효과가 위중한 환자들한테는 효과가 있었다는 그렇죠. 그런 게 근데 나와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예.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효과의 어떤 부분들보다는 예. 위중한 환자들에게는 모든 방법을 다 도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의 일환이다라는
있다라는 면도 우리가 한번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도 현재 지금 뭐 임상이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현황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앞서 우리가 이제 치료제, 이제 환자 이제 그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에 대한 치료제였다라면 이제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저희와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각국이 백신 개발에 대해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대박이 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 주지의 사실이죠. 지금 40여 개의 그 업체들이 임상 2상에서 3상까지 벌써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원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다라면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지금 글로벌 각국들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을 거의 뭐 무시하다시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따라서 백신이 나와야만 지금 저 들어오기 전에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일부 증권가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들을 보니까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상 우리가 이제 지금 활동이 위축된 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저도 약속을 다 취소했거든요. 네. 위축된 게 걸릴까 하는 것들인데 만약 백신을 제가 접종했다라고 한다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군요. 따라서 백신에 현재 지금 무게 중심이 좀 쏠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시장 자체도 네. 걸리신 분들의 숫자보다는 아직 안 걸렸지만 위험한 두려워하는 그렇죠. 사람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백신의 어떤 이용량이 훨씬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역시 코로나 얘기 나오면 진단 키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현재 진단 키트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이제 되실 겁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있고 진단 키트가 있죠. 그렇죠. 이 진단 키트는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감기 증상이 있으면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코로나19냐 아니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키트인데 다행스럽게도 진단 키트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고 예. 다양한 그 업체들이 글로벌 각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K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리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업체들이 이미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해서 글로벌 각국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진단 키트는 새로운 뉴스는 되지 않는다. 워낙 지금 현재 수요가 많긴 합니다만 생산량 또한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경쟁 심화 단계에 이미 돌입을 했다. 네. 우리가 코로나19 초창기만 하더라도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주가의 상승들이 굉장히 높았다라면 이제는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기 어렵다.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마스크도 생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처럼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익성이 높지 않다. 그렇게 경쟁 심화 단계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마스크와 진단 키트를 좀 비슷하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대량으로 필요할 때 당장 없으니까 그때는 좀 인기가 많았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생산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그렇죠. 이제는 이제 보편화된 거죠. 그때만 예.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진단 키트를 확보하느냐.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제 수출할 때만 하더라도 주지사가 나와서 진단 키트를 환영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일 정도였고 네. 우리나라도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요일제를 지정하면서 그렇죠. 마스크를 팔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 버린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백신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럴지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결국은 백신이냐 치료제냐 이게 지금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백신과 치료제 중인데 백신 개발이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백신 개발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백신이 일단 나오면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는 뉴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진단 키트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했었고 지금은 치료제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잠재우기 위한 완결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백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백신 개발이 어려운 가장 큰 문제가 변종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뭐 교회라든지 광화문발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 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것들이 예. 새로운 변종이다. 이거는 전파력이 좀 빠르다. 네. 좀 세다. 이렇게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나왔던 거와 그다음에 일본과 미국에서 유입된 것들이 변종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인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예. 이번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현재 지금 광화문발 이런 그 퍼지는 것들이 좀 더 새로운 변종이다라는 것들이죠.
백신은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된다. 따라서 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백신이 개발이 된다라면 시장 선점 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맞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백신이 나온다면 굉장히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 각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정말 빠르게 백신이 좀 개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초반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고 진단 키트가 있다.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또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잘 설명을 해주셨고 네, 말씀하신 대로 백신은 이제 완결판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치료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거든요. 예, 예. 그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 주실까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제 백신은 어떻게 본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다양한 변종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올해 내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3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네. 따라서 올해 내에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아무래도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뉴스 여러분들 보시면서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휴징이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그러네요. 그런 부분 뉴스들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만약에 코로나19를 조심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방송 관계자분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고 내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조심하자 했는데 지금은 좀 두려움이 커진 게 뭐냐면 내가 코로나19가 걸리면 그 휴유증이 너무 심각하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공포감이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 개인적인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서두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치료제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치료제 개발이 지금은 선결된 문제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100명 단위의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구분하시죠. 진단키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단키트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미 진단키트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치료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약물이고요. 그렇지만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까지 완결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조금 체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다시 조금 약간 두려움이 커진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관련주나 어떤 관련 분야라고 봤을 때 매매 포인트,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이제 들으시는 게 코로나19에 대한 상식보다는 주식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네.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저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시작이 됐고 이러한 변동성 같은 경우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차트를 통해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차트가 물론 어제 강한 상승세를 뿜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대에서 벗어났다. 오늘 이제 장이 좀 또 매일매일 장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된 상황에서 말씀드린 이런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새로운 뉴스 플로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식시장과도 일정한 거리를 좀 두셨으면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 네. 그래도 굳이 투자하겠다라면 결국 시장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언택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어제 참고를 했죠. 어제 카카오라든지 KG 이니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그 주가의 상승 탄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들 위주로 조금 보십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OCI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을 볼 것이다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언택트는 이제 분위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투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투자 포인트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변동성이 시작된 우리 증시 신중하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언택트 관련주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모닝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모닝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객장의 시선입니다.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5명 중 4명이 상승 전망, 1명이 보합 전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상승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초점을 맞췄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상승 전망인데요. 글로벌 증시 흐름 동조화 예상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상승 전망인데요. 코로나 공포 감소 속 실적 장세 예상했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보합 전망입니다. 차익 매물 소화 과정 예상했고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과장 상승 전망입니다. 언택트와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화요일인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승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금 유럽과 미국 시장 이제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도 일단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저는 이제 한은 총재가 이제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좀 시사하면서 일단은 그 유동성에 대한 흐름도 일단은 계속 긍정적이다. 그리고 일단 금융위를 통해서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9일 금융위에서 안건을 선정해서 의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주가 지수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번 주 지난 주말부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하면서 오늘과 내일 발표될 확진자 수의 그 발표 추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00명대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장중에 출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매매를 하시되 그런 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한 단계 출렁인다 그러면 매수 기회를 좀 삼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이번 주 후반에 미 통화정책, 향후 10년간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직선을 미팅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추가적인 부양 관련된 논의가 언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콘텐츠 대형 성장주, 특히 LG와 현대차 그룹주 등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그룹들은 계속해서 바이오주들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이죠. 오늘 태풍 바비가 이제 북상하고 있는데 오늘 밤부터 제주도가 영향권에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는 목요일날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역과 비료 관련주, 폐기물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로 중심으로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종목군들로 보게 되면은 방역과 비료에서는 조비아 경로, 폐기물 관련해서는 인선이엔테, 와이엔텍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오늘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이제 시장을 한번 출렁일 때는 매수 기회를 삼는 그런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상황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상승했고요. 유럽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 것에 대한 동조화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 유동성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얘기고요. 또 사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다음 달 15일로 종료가 되는 공매도 부분이거든요. 공매도 금지가 과연 연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재개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에 가닥을 잡고 지금 현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 속이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격상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뉴스를 쫓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굿모닝 일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